오늘은 2018년에 미디어오늘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기사들 정리를 해서 1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미디어오늘의 정철훈입니다. 미디어오늘 박서연입니다.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. 1위 솔직히 예측 가능. 네, 그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 폭언 녹취록 공개 그 기사인데요. 네. 이 기사 이후에 좀 사회적인 파장이 컸습니다. 그래서 방정호 대표, TV조선 대표가 사과문을 내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었는데 가장 많이 미디어오늘에서 읽혔던 기사이기도 한데 또 일각에서는 좀 보도가 너무 선정적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. 물론 이제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미디어오늘 내부에서도 좀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던 사안인데 1위 기사에 대해서 좀 각자 좀 소감이 있으시다면. 이 기사가 쟁점이 좀 있었잖아요. 이게 뭐 로열 패밀리의 갑질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대상이 아이라 보니까 이렇게 과감 없이 다루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고 저희도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기사가 현실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편으로는 이제 운전기사분도 비정규직에 또 노동권을 제대로 이제 보장받지 못하는 직종 중에 하나잖아요. 특히나 언론상 운전기사 신분이. 그래서 이분이 당한 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보도가 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인데 저는 요 건을 접하면서 좀 저널리즘이 갖는 어떤 딜레마가 있다. 그 딜레마를 느꼈는데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그게 결국 사람들의 공분을 이끌어내면서 애초에 기사가 갖고 있던 기사를 쓰게 된 그 취지 있잖아요. 그 취지가 어느 정도 좀 사회에 알려졌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공개하지 않았거나 음성을 그랬으면 그 이번처럼 파장은 크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딜레마가 있다 언론에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올해 좀 많은 슬픔을 안겼던 사건이죠. 고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 되게 추모열기가 강했어요. 근데 그때 또 조선일보의 일면 배치를 두고 논란이 되게 있었잖아요.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일면 사진에 고교생들이 그 야구대회 우승해가지고 엄청 막 좋아하는 그런 사진이 실렸거든요. 기쁨을 만끽하는. 그게 너무 이례적인 지면 편집이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11위? 네, 이게 그 11위 기사입니다. 네, 그때 이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이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마음대로 해석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공분을 일으켰던 기사인데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주로 많이 읽혔던 기사들 중에 이 조선일보 키워드가 많습니다. 올해도 그 조선일보에 대한 어떤 비판 기사를 저희가 또 쓰다 보니까 또 조선일보가 이래저래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. 예를 들면 뭐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했던 사건, 이 사건이 34위였고요. 또 TV조선 기자가 그 두루킹이 활동했던 곳이죠. 느릅나무 출판사 무단 침입. 그 건도 이제 좀 순위가 높았는데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원 청와대가 응답했다. 이 기사도 이제 12번째로 많이 읽혔던 건데 이 재승인 취소 청원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. 국민들이 TV조선에. 그만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올해 그 네이버에서 그 제재 받아가지고 48시간 동안 노출가 쓰셨죠. 그것도 이제 100위권 안에 있는 기사였는데 많이 읽혔더라고요.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망신 당했던 사례인데 왜 24시간 동안 노출 중단됐었던 거죠? 네이버에서? 48시간.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포털은 대휴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들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거대 매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들은 포털 제휴사가 아니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본사를 통해서 기사를 포털에 제휴를 안 맺었음에도 우회 전송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그런 사례가 걸렸던 거죠. 물론 사내에 있던 팀인데 나중에 독립해서
몰랐다라고 하지만 이거 법 몰랐다고 해서 법 위반을 제재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제재를 하면은 거의 조선일보를 퇴출시킬 정도의 제재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고 당시 조선일보 쪽에서 강력하게 좀 읍소를 한 게 통했는지 48시간 제재로 네 그쳤던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이때가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원래 회의가 다 비공개예요. 그래서 저랑 김현정 PD랑 회의 전날 장소를 몰래 알아내서 현장에 직접 갔었거든요. 그래서 기사를 저희가 유일하게 썼던 건데 현장에서는 저희가 온 걸 아니까 장소를 바꾸더라고요. 와. 회의를. 그래서 원래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건데 프레스센터 맞은편에 달개비라고 달개비. 그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. 이게 세미나나 이런 거 자주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. 거기로 갑자기 1시간 전에 장소를 바꿔버려가지고 저희를 굉장히 화나게 한 게 있고 제가 그때 김현정 PD랑 같이 카메라 들이대고 소 위원장한테 물었어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기구인데 소통이 너무 안 된다. 하다못해 회의록도 안 남겨놓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앞으로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공개가 안 되고 있죠. 아무튼 이렇게 조선일보가 사건 사고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.